안녕하세요.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입니다.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이제 한 15일밖에 안 남았네요. 지금 지난 3년 동안 미중 무역 마찰이 이제 계속 진행 중이었는데 이 대통령 선거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여기에 따라서 좀 어떻게 좀 판도가 좀 바뀔까요? 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요. 2분기에 이어서 3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4.9%로 좀 호조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소중한 하루 건강하고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요 키워드 세 가지 가져왔습니다. 자,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요즘 보니까 뭐 K자형의 흐름이라 이 회복세가 가능할까 한번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중국이 1분기가 마이너스 6.8에서 역성장한 이후에 2분기, 3분기 계속 지금 성장이 플러스 성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10월 13일인가요? IMF가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4.4 중에 유일하게 중국을 1.9% 플러스 성장으로 지금 예측했는데요. 중국 상황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들 만두 하면은 CJ 제일제당의 비비고 만두 많이 드셔보셨죠? 자, 비비고 만두가 지금 전 세계에서 올해 만두 시장에서 매출 1조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도 안정적으로 늘어나지만은 특히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만두가 호조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한국, 중국, 일본, 중국, 그 다음에 다양한 음식 문화, 푸드의 만두에 대해서 한번 좀 세 가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경기 상황 K자 회복 가능할까? 자, 글로벌 시장은요. 여러분들 코로나 후에 경기 회복은 양극화의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K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분류돼서 대기업이나 부유층은 빠르게 회복되고요. 자영업이나 빈곤층, 이에 계신 계층들은 더 힘들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경제에서 K자 회복의 공포가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올해 2020년이 지나도 내년 2021년 다시 한 해도 올해보다는 좋아지겠지만은 그래도 전년도라든가 과거에 그 상태로 돌아가지 쉽지 않다는 얘기가 계속 있어서 지금 이 1, 2년은 계속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코로나19로요. 대봉쇄가 됐다 보니까 전 세계가 국가 간의 교류와 이동이 아직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비행기가 뜨질 않죠. 그래서 이제 내륙 간에는 이동하지만은 근데 항공 간의 이동이 많이 제약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두 번째는 각 국가의 정부가요. 중앙은행과 정부는 경기 부양책을 계속 지금까지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도 또 저금리 시대에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의 쏠림 현상이 계속 지금까지는 커지고 있죠. 자, 세 번째입니다. 기술기업이나 대기업 부유층, 화이트 칼라는 계속 수혜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새로운 차세대 비즈니스를 위해서 지금 변화와 혁신에 지금 적응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경기가 민감한 기업인 자, 중소기업이라든가 영세 상공업자들, 빈곤층, 블루칼라는 일자리가 줄고 오히려 생계형이 더 어려워지는 상태가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올해 초는 2월에는 이제 상반기까지 힘들고 하반기에는 V자 곡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2월 달에는 예상해서 포스트 코로나 그랬는데 이 상황이 지금 도저히 어떤 방향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V자 회복 침체 후에 급반등하는 거는 우리가 기대를 했지만 사라졌고요. 현재는 K자형의 회복에 직면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JP 모간이 3조 달러 규모 경기 부양으로 3조 같은 경우 우리 돈 얼마예요? 3,600조네요. 그런데 참고로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내년에 지금 512조에서 내년에 한 555조 정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2021년. 참고로 미국의 정부 예산은 5천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의 10배 이상 되죠. 그래서 지금 3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으로 정보기술 IT와 일부 대기업 부유층은 좀 좋아지고 화이트 칼라가 지금 재택근무 가능한 사무실 지금 급격히 이제 회복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디지털 전환이 늦다든가 또 전통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블루칼라, 대면근무 노동자 계층들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K자형 회복이 모든 국가에 있어서 확실히 나타난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미국은요, 1,1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요. 즉, 그 중에서 저소득이나 저학력층에 국한돼서 많이 없어졌는데, 고소득층은 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시장이 부진을 해도 올해 여러분들 뭐 주식시장에서 시총이라든가 이 시가총액이 너무 큰 IT 6대주 있지 않습니까? 뭐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테슬라, 그다음 페이스북 관련해서 그다음 이제 구글이네요. 6개 주가들은 그냥 급상승해서 주가의 이익이라든가 매출액도 올라갔지만은 시가총액이 너무 올해 좀 크게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한중일은 어떨까요? 우선 한중일도 K자 회복이 지금 걱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신장 등에도 K자 회복은 우려가 계속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본은 고용시장에서 K자 회복세가 이제 두드러지고 있어서 뭐 이제 얼마 전에 그만둔 아베가 그만둬서 만들었던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비정규직 근로, 일본 같은 경우는 진짜 인구가 한 1억 2,600만 되는데요. 비정규직 근로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 아베 정권 때 한 497만 명 고용 창출해 갖고 350만 명이 비정규직 근로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비정규직이 지금 이번 상황에 많이 지금 직업을 잃은 상태가 됐습니다. 자, 올해 8월에 비정규직이 전년보다 120만 명 줄었고요. 물론 이제 3월부터 6개월 연속 지금 감소세에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고용자는 38만 명대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같이 현재 지금 정보기술 인력, IT나 간호 등 케어에는 인력들은 지금 일본 내에서 계속 부족한 상태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소득 불평등이 심각해진 상태입니다. 경기 부양책으로 아니면 고속철도를 건설한다든가 5세대 5G 통신기지국 신선화 등 대형 인플라에 계속 지금 투자해갖고 고용을 창출시키고 있고요. 한국의 경우도 일자리나 가계소득 부분에서 K자형이 지금 선명히 나타나갖고 9월에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에 비하면요 40만 명 줄었다는 통계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이 3분기 성장이 4.9%로 회복세를 하고 있는 가운데 유로존에 있는 국가들은 최근에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역성장이 크게 지금 걱정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요. 2분기 3.2%에 이어서 3분기 4.9%로 회복세의 호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마이너스 6.8 코로나가 가장 중국이 심각할 때는 역성장에 비하면 좋은 흐름으로 진행하고 있죠. 자, 그래 코로나 봉쇄 통제는 빨리 추진하고 지난 추석에 보니까 8일 연휴에 뭐 중국 내에서 민족 대이동이 돼갖고 5천만 명이 뭐 극장에서 영화를 봤다고 할 정도로 중국 내 이동으로 소비는 지금 살아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총 국가의 GDP 중에 전 세계에서 약 80조 달러인데요. 미국이 21조 달러, 이어서 2위를 차지하는 중국이 14조 달러 이상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미국, 유럽 등과 다르게 공격적으로 방역 대처를 해서 중국은 경제를 빨리 살려놨기 때문에 V자 반등이 일단 성공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로이터 전문가 등 다양한 글로벌 전문가들은요, 올해 이제 3분기 중국이 한 5.3% 할 거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못 미쳤지만 그래도 4.9% 좋은 수치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3일에 IMF가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냈는데요. 전 세계가 지금 올해 마이너스 4.4% 성장일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상향률 지난 발표보다 좀 호의적으로 발표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중국만이 1.9% 플러스 성장을 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중국만 전 세계에서 지금 회복세가 있어서 플러스 성장을 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난 3월 달까지만 해도 공장을 폐쇄하고 봉쇄 조치에서 중국이 좀 힘들었는데 4월부터는 이제 공장을 가동해 갖고 수출 활성화한 이후에 국내 소비 회복세 등 3단계에 걸쳐서 중국은 지금 점차 좋아지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경제 지표로 보시면요. 9월 달에 소매 판매액은 1년 전보다 3.3% 늘어났고 또 산업 생산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도 플러스가 되었고요. 부동산 투자
1에서 9월 달까지 지난해 동기간보다 5.9% 증가한 상태입니다. 상품 수출입도 1년 전보다 0.7% 늘었다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수치가 플러스 쪽으로 지금 전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뭐 대졸자의 취업 상황도 지난번에는 상당히 안 좋았다 그랬는데 최근에 취업 상황도 좀 좋아지고 있고요. 농민공, 빈곤층 노동자를 말하죠. 농민공의 일자리도 추가 창출이 지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자체는 이제 4분기 경제도 지금 비슷한 성장 추세를 유지할 걸로 보여서 중국의 경기 서서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회복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로존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이제 유럽은 진짜 파급효과가 너무 커갖고 지금 역성장이 너무 걱정됩니다. 자, 2019년 3분기에서 0.3, 4분기가 0.1% 성장하다가 2020년 1분기 이탈리아, 스페인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전 유럽 전역에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1분기는 마이너스 3.7이었고요. 2분기는 마이너스 11.8까지 역성장이 큰 폭으로 그냥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코로나19가 또 유럽에서 재확산돼서 더블팁, 이중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확진자 증가에 방역 대책을 지금 강화하고 나서갖고 주요 국가 한번 상황 보니까요. 벨기에는 앞으로 4주간 모든 술집과 카페를 문 닫는다. 이탈리아 오후 9시 이후에 광장 등 폐쇄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 부여해서 강화된 방역을 실시해라. 자, 프랑스 파리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행자들도 이동이 쉽지 않고 각 국가 간에 또 현지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비춰보면은 유럽 전역 4분기가 힘들어서 2020년 경제 성장률은 예상한 대로 최악의 성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건 좀 좋은 소식 갖고 왔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만두 하면 요즘 비비고 만두가 너무 매출이나 주목받고 있어서 좋은데 전 세계에 지금 올해 매출 1조, 만두 갖고 이제 1조 원을 달성한다고 합니다. 자, 글로벌 시장에서요, 만두 브랜드를 확대시키고 있는 비비고. 올해 이제 미국에서 총 3조 원의 매출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맞춤형 상품으로 팝업 레스토랑으로 지금 미국에 공략 중인데 스완스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이제 현지에 미국의 플리턴 CJ 푸드 FMC 사업장에서 이제 만두를 만들어서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어서 올해 상반기 미국 내에서 CJ 제재당 매출은 1조 지금 7천억 정도 되고요. 근데 여기에는 지난해 인수한 미국의 냉동식품 기업이 있습니다. 슈완스 컴퍼니를 인수했기 때문에 이 기업의 만두가 포함된 매출이 이제 한 3조 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비고 만두가 8월까지는 전 세계에서 한 7,100억 원 정도 지금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남은 뭐 4개월을 포함해도 1조 원은 이제 가볍게 넘길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서 지금 25년 동안의 부동의 1위를 차지한 중국 만두 브랜드 링링을 누르고 2016년에 1위가 된 이후 계속 비비고 만드는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CJ 제일제당의 비비고 만두 매출 추이를 보니까요. 2018년도에 6,600억 원, 한국이 2,910억 원, 미국이 2,480억 원, 기타. 2019년에는 8,680억 원 매출 중에 한국이 3,160억 원에서 미국이 3,630억 원. 그러니까 2019년에 미국 시장의 아예 비비고 만두가 한국보다 더 많아졌네요. 그리고 올해 2020년에는 1조 원을 돌파할 걸로 해서 8월 현재 한국이 2,333억 원, 미국이 2,837억 원.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가 뭔가, 성공의 비결이 뭔가 보니까요.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철저한 현지화 전략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전에 뭐 글로벌 사업은요. 현지화를 해서 네트워크에서 현지의 소비자들한테 빨리 물건을 갖다 주고 빨리 상품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1,000억 정도 금액을 투자하고 비비고 만두 브랜드와 연구 개발, 제조 기술을 차별화한 것이 집중해서 여기에 지금 많은 좋은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제 먹거리 문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그래도 미국 시장이나 다양한 글로벌 시장을 지금 공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국내 시장에만 안주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로 나갔다 들어왔다 하기 때문에 한국의 성장 동력은 한국에서 해외로, 해외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이 허브앤드 스포크의 이 쉬지 않는 이 흐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날 아침 방송 하면서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조철이의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구독 안 누르신 분은 쿡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은 좀 아침 일찍 또 이제 대전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좀 방송을 빨리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건강히 잘 지내시면서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